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이제 그 안양을 하나의 장소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이 그 토론의 큰 주제가 지속 가능성인데 결국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과연 안양이라는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것이 무엇일까? 과연 그것이 건물인지 아니면 뭐 사적지인지 아니면 이름인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장소에 대한 전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장소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그 분절화 작용에 의해서 그 의미를 부여받은 어떤 그 터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즉 장소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가 딱 정해져 있음으로 해서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변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것은 그 안양이라는 도시가 변해온 역사적인 과정에서 장소가 생겨났다가 다시 없어지게 됐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드릴 말씀이 리플레이스먼트하고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될 것 같은데, 원래 영어에서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것은 대체라고 하는 건데, 저는 리플레이스라는 말을 다시금 장소로 되는 것, 또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말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치워버리는 것을 말을 하는데, 저는 장소가 사라져버리는 것, 디스라 하고 플레이스를 띄워가지고 장소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양의 지도인데 보시면 아까 김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안양이 이제 그 만안구하고 동안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안구를 옛날 안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있는 데가 지금 바로 여기죠. 동안구를 이제 신도시라고 부르는데, 그 한국의 일산이나 저 분당 같은 이제 신도시죠. 재밌는 것은 여기를 평촌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평촌은 여기 사실은 그 평촌동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촌을 하나의 시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신도시가 옛날 도시를 압도해버렸기 때문에, 마치 분당이 성남의 일부인데 성남보다 훨씬 유명한 것처럼. 그래서 그 우리 속담에 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버린다고 신도시가 이렇게 구도시를 압도하는 그 형태도 보시면, 구도시는 옛날 길거리 형태, 오밀조밀한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는 마치 그 미국의 뭐 맨하튼 같이 가로 세로로 반듯반듯한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 그래서 이제 그 장소가 주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면, 저는 장소가 자동적으로 어떤 위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분절화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무슨 그림이냐면, 그 하늘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안양상공으로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그 동해안 쪽에서 날아온 비행기가 안양상공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관악산을 넘어서 그다음에 대림동으로 해서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그 루트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양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건 잽슨 차트라고 하는 조종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대로 해야지만 착륙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김포공항에 들어가는 형태인데, 근데 잽슨 차트상에서 보면 안양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 써 있는 것은 뭐냐면, 요 115.1MHz의 주파수를 맞추면 여기서부터 전파를 부여받아서 338도의 각도를 유지하면 김포공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바로 지금 그 삼성산 부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 이름을 부여하는 것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리플렉팅이라는 말을 썼는데 굴절시키는 것, 어떤 지명들을 굴절시킴으로 해서 그 장소의 의미를 바꾸는 것. 예를 들어서 일제는 한국의 많은 지명들을 굴절시켰는데, 아까 김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밌는 우리 지명들이 다 한자 지명으로, 말하자면 행정용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런 행정용어를 아직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번 굴절된 것을 다시 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장소를 차지하는 다양한 것들,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집을 허문다든가, 아니면 길거리에 시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그 안양에는 제가 알기로 노점상이 별로 없는데요. 왜냐하면 노점상이 있으려면 도시가 좀 규모가 커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노점을 차린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 장소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경우는 항공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테크놀로지의 형태인데, 이런 것이 안양에다가 특수한 장소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조종사한테는 안양이 무슨 만안구로 되어 있고 동안구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단지 이제 사실 여기 이제 요 지점이 VOR이라고 하는 지점인데 VOR의 한 포인트로서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안양을 하나의 장소로서 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봤을 때 저는 한 5가지 정도의 요소들을 들고 있는데, 첫째는 조건이 필요하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도시를 이루기 위한 여러 조건들, 무슨 길이 있어야 되고 전력이 있어야 되고 통신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뭐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주체들이 필요하다. 거기에 살아가는 시민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거지가 안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안양 시민이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인스크라이브라는 말을 썼는데요. 즉 자기 자신의 구체적이고 그 어떤 의미론적, 즉 상징적인 방식으로 그 도시의 의미를 쓰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길거리 노점상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노점상들이 행정적으로 보면 불법적으로 길거리를 점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길거리에 어떤 장소를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떡볶이 가게가 하나 있는데, 홍대 앞에 가면 그 조폭 떡볶이라고 그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고 있죠. 홍대 앞에 약속할 때 우리 조폭 떡볶이 앞에서 만나자.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조폭이라도 조폭 떡볶이인 건 아닌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가 조폭 떡볶이라는 독특한 의미로 인스크라이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장소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예.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장소를 알아볼 수 있느냐. 첫째, 지리학자 혹은 지도 제작자, 그죠? 스페큘레이터, 투기꾼. 투기꾼이 장소를 알아보는 눈은 아마 굉장히 정확하고 밝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탐험가. 그다음에 제가 지관 썼는데, 지관이 영어로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옛날에 이렇게 그 묘자리를 쓰려 그러면 이제 지관이 와서 거기가 좋은 자리인지 보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지관이 들고 다니는 무슨 그 컴파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딱 보는데,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장소를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내러티브가 중요하죠. 안양이 무엇이더라라고 하는 거. 거기에는 이제 그 다이아크로닉, 통시적인 내러티브, 옛날부터 안양이 됐더라라고 하는 거. 싱크로닉 내러티브, 안양은 만안구와 동안구로 되어 있고 뭐 어떻게 돼 있다. 그다음에 엄청난 내러티브, 뭐 한국의 도시로서의 안양이 무엇이냐. 공식적인 내러티브, 개인적인 내러티브. 사실은 제가 오늘 얘기에서 초점을 맞출 것은 아마 개인적인 내러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하는 장소의 어떤 기호학 혹은 의미론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그 안양 사람들이 어디 딴 데 가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안양에서 왔습니다. 그러고 서울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에 대한 인지보다는 서울에 대한 인지가 더 쉽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학교는 이제 의왕시에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있죠. 의왕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의왕 설명하기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양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의왕시에 있는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평촌에 있습니다. 그래요. 평촌이라고 하는 것은 안양의 일부죠. 이런 식으로 장소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장소의 어떤 세미오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제 장소를 알아보는 문제.